여러분 고2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고2 모의고사가 지금 고3보다 어렵게 출제될 때 많아요. 솔직히 이 지문 정도 수준이면 고1? 경우에 따라 중3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의 중심이 문학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문법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3 학생들 일단 제가 최대한 좀 맞춰서 방향을 드릴 텐데 지금 평균 3등급이 좀 안 나오고 자기가 모의사를 쳤을 때 1, 2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다. 어떤 경우더라도. 그리고 3등급 미만이고 평균적으로 뭐 3, 4, 5, 6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 현실적인 전략을 잘 드릴게. 잘 들어. 이거는 고1이 아니야. 고3 기준이야. 이 친구들은 독서 세 지문 있으면은 물론 쉽게 나오면 다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 지문 다 건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 지문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 같은 경우에 21번, 30번 버리고 가는 애들이 있었어. 그 1등급이 나와. 그랬어 그때는. 지금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킬러 5문제 중에 2문제 21번, 30번 버리고 92.1등급 나오는 경우 많았고 좀 운이 좋은 때는 88.1등급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없었고 보통은 2문제 틀리면 1등급 나왔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지문 중에 한 지문 버리고 두 지문에 집중하는 전략이 적절할 수 있고 하나 더 문학하고 선택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감을 우리 수강생이 7주차까지 쳤나요? 이감 파이널을? 6주 7주차까지 쳐가는데 재수생들은 거의 평균 1점대예요. 등급대가 대부분 이제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택하고 문학에서 안 틀린다는 거야. 틀려도 하나 정도야. 그런데 독서는요 거의 문항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등급 맞는 애들도 독서는 한 3문제, 4문제 틀리면 3등급, 4등급 나온 애들도 독서를 뭐 4문제, 5문제 정도, 6문제 틀려요. 근데 극명하게 벌어지는 차이가 선택하고 문학이야. 그래서 고3들 잘 들어. 당신들 선택하고 문학의 승부를 봐야 돼요. 방금 그러니까 이 수업 수준에 맞는 친구들, 지금 입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요일 수업이 더 중요한 수업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내 일요일 수업을 6시간 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 9시간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알겠니? 알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개념 단계예요. 개념 단계. 교과서 예제 유제. 수학으로 치면은 개념 수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수업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수업 중심으로. 어차피 모의고사 풀고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선에서 최선의 점수는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영상기술 관련된 지문으로 연계 출제될 수 있겠고 14, 16 수능 기준으로 난이도는 중정도 되는 거였고 현행 수준 기준으로는 하하예요. 내용학습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올해 수능, 요즘 수능 기준으로는 권장시간 15분이고 과거 수능 기준으로도 한 1분 30초 줬잖아요. 옛날에는. 3문제니까 크게 차이 없네. 6, 7분 줬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는 7분까지 줄 수 있는데 5분 이내로 끊으셔야 돼요. 자, 별 내용 없어요. 일단락에서 정보 세팅을 하고 가요. 옛날 지문 특징이요. 그러니까 옛날 지문에는, 과거 지문에는 사전 정보 세팅이라는 일단락의 역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이게 배경식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화소, 화소값, 명암 대비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화소라는 개념이 배우고 있으니까 역시 안 건드리고 화소 하나하나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 또는 화면인데 그 화소에는 화소값이라는 게 있고 0부터 255까지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는 나중에 3진법 컴퓨터로 바뀔 거예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3진법 컴퓨터인데 현재까지 2진법 컴퓨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이 들어오면 1, 불이 없으면 0이야. 그럼 0 또는 1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2진법 경우에 쓴 거잖아. 이것도 경우에 써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255라고 그러는데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255면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제곱. 그래서 봐봐. 지금 0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0 또는 1 두 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00, 01, 10, 11. 이해됐어요? 2 곱하기 2가지. 됐어?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8개. 그 2의 8제곱까지 256이에요. 선생님 저기 255인데요. 컴퓨터 언어는 0부터 시작이야. 우리 인간의 자연 언어는 1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0부터 255인 거야. 알겠습니까? 0부터 255.
밝기값을 표현하는데 당연히 밝기값 차이가 클수록 명암대비가 클수록 선명해진다. 자, 그럼 문제는 영상의 확대 축소야. 확대 복사하는 방법과 축소하는 방법 끝이에요. 알겠어? 개 쉬워. 정보 별로 없어. 확대 복사 어떻게 하겠대? A를 확대 복사했을 때 A, A0, A1, 2, 3, 4까지 있는데 A1, 2, 3까지 있는데 그걸 그냥 똑같이 A로 해버린대. 그럼 당연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차이가 훨씬 왜곡되고 커 보일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값을 하는 게 선형 보관법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대요. 축소하는 건 어떻게 하겠대요? 4개의 화소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왜곡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역시 평균값으로 하는 영역 축소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명암 대비는 덜해진대요. 무슨 얘기인지 지문 보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봅시다. 지금도 표정이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자, 봅시다.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의 격자 모형 화소를 배열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처리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지금 디지털 영상이잖아. 2차원이잖아. 2차원, 3차원은 알지. 2차원은 축이 2개, 평면. 3차원은 축이 3개, 입체예요. 화소를 배열하고 자, 이제 정의가 나왔으니까 박스 칠게요. 각 화소의 밝기 이게 뭐라고요? 화소값이에요. 화소값은 0부터 255까지. 0일 때는 검정색, 255 흰색. 오케이. 화소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고 한다. 명암 대비가 강하면 선명해진다. 해상도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의 화소수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정보가 몇 개 있냐? 일단 화소, 두 번째 화소값, 그리고 화소값에 대한 정의, 화소값의 수치, 그리고 그 수치에 따른 정보들. 자, 세 번째 정보는 명암 대비요. 네 번째 정보는 해상도요. 됐죠? 이렇게 4개 정도 정보를 세팅하고 가는 약간 옛지문의 특성인데 지금 수능 한 30일 남았니? 괜찮아. 아, 덜 남았어요? 일단 한 1, 2주 정도 기본 교육 빡세게 딱 하시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그리고 내일 수업이 그러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일 수업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뭐 지금 와서 이미 끝난 얘기지만 여러분이 독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야 사실은. 화작이 기본기로서 독서의 기본기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작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내일 수업은 좀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고1 학생들도. 봅시다. 내일 화작 매체를 묶어서 할 겁니다. 자, 2단락 볼게요. 그래서 n 곱하기 n개의 화소수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당연히 n 곱하기 n개의 화소의 입력 영상 화소들이 1대1로 대응된다. 당연한 얘기.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지금 예를 들면 입력 영상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2니까 화소는 4개 나올 거 아니야. 해상도가 4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아, 우리 게임하다 보면 해상도 맞추잖아. 뭐 120, 1280 곱하기 1280 이런 거 하잖아. 그게 화소 쓴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막 세밀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축이 1280 곱하기 1280이면 화소수는 1200 곱하기 1280개 있는 거야. 이해됐니? 1, 2, 8이면 2의 몇 승이니? 2의 7승이니? 2의 7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그럼 2의 14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개의 화소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아, 수학하잖아, 지금. 아, 미안해요. 잠깐. 자꾸 수학해서. 근데 수학해야 돼. 자, 봐.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 확대 축소하거나 할 때 1대1 대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근거해서 채우겠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원리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형광펜을 쳐볼게요. n 곱하기 n개의 영상, 여기에요.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몇 배? 2배 확대하겠대요. 그게 뭐야? 가상 영상. 2n 곱하기 2n. 됐죠? 그래서 입력 영상을 2 곱하기 2였다면 가상 영상은 2n 곱하기 2n. 됐나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됐고 16칸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의 A값을, 자, 이 얘기야. 지금, 자, 화소의 A값 있잖아요. A값 있잖아요.
여기에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찍어주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두 번째, B 여기다 다 찍어주겠다는 거야. C 여기다 다 찍어주겠다는 거야. 됐죠? 색칠 시간입니다. 됐죠? 나머지 수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한 연산, 확대한 연산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한다? 확대 복사 방법이라고 주황색 주제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보이니? 모자이크 현상이라는, 모자이크 효과라는 게 발생해버린대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노란색하고, 아니, 녹색하고 주황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자면 이제 이렇게 표현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녹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표현돼 있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윤곽이. 그게 바로 모자이크 효과. 됐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또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그려야 돼요. 좀 이따 또 지우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미리 캡처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림 또 이거 몇 개 그려가지고 올려놓을게. 자, 계속 봅시다. 2단락, 3단락. 자,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선형보관법인데, 선형보관법은 뭐냐면, 봐. A는 A0에만 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채운대? 아, 평균값으로 채운대. 됐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봐. A가 5였어. B가 뭐 10이었어. C가 뭐 30이었어. 그러면 5는 여기, 10은 여기. 평균이니까 7.5는 여기. 자, C가 30이었죠. A2에는 5와 30의 평균이니까 계산하기 그냥 간단하게 5단위로 합시다. 15라고 하고요. 35라고 합시다. (15라고) 하고 3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A 색칠됐고 C 색칠됐고 B도 색칠됐어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 20이 되겠. 20의 5와 15의 평균이니까 10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와 35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20 채워주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옛날에는 윤곽선이 막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색깔이 섞이니까. 중간에 숫자가 순차적으로 바뀌니까. 그게 바로 선형보관법이에요. 됐습니까? 평균값을 채웠으니까 당연히 윤곽은 확대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평균값 채워지니까 명암 대비 약해져서 모자이크가 해결이 된대요. 하지만 어떻게 돼?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대요. 됐죠? 여기까지. 3단락, 4단락.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확대 복사 방법이었고요. 이제 축소 복사 방법입니다. 축소 복사 방법. 5단락. 자, 그래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복사하는 방법인 선택 복사 방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는 A0, A1, 2, A1, 2, 3가 있으면 얘네를 다 날려버리고 여기다 A1만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B가 있었으면 다 날려버리고 B만 써주는 거야. 여기에 C가 있었으면 다 날려버리고 여기에 C만 써주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선택한 거잖아.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왜곡이 돼버린다고요. 따라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해결 방법이 역시 뭐야? 평균값을 써주겠대. 됐니? 그러면 좀 더 왜곡이 덜 하겠죠.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명암 대비가 약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저렇게 정리된 겁니다.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잠깐 저기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실장 지금 조 교수님 계신가? 그러면 이거 출력 좀 해서 바로 나눠주라고 하세요. 자, 1단락 사전 정보 세팅된 화소값에 대한 정의 그대로 묻고 있죠? 오케이. 해상도에 대한 정의도 묻고 있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지금 밝기는 뭡니까? 화소값이죠. 화소수는 뭡니까? 해상도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데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미분 공식을 알고 풀 수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잖아.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수학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그 난이도 차이가 별로 체감되지 않아요. 맞잖아. 야, 내가 예를 들면 그랜드 마스터야. 그럼 씨발 브론즈랑 하나, 뭐 실버랑 하나, 골드랑 하나 다 똑같아. 다 존나 못해 그냥. 차이가 안 나. 그냥 똑같아. 그 느낌이야. 사실은. 자, 다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할게. 봐. 지금 얘도 화소값, 해상도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락에 세팅된 정보들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에 설계되게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풀었었던 그 DPF, SCR 같은 질소산화물이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입사적 물질의 저감 장치에 관련된 지문의 경우에는 간단해요. 정보가 많을 뿐인 거야. 오케이? 그냥 단지 그 문제예요. 똑같아. 여러분, 덧셈 뺄셈을 100번 하나 50번 하나 전 난이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50번보다 100번이 어렵겠지.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을 배우잖아. 별거 없어. 오케이? 약간 그 느낌이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아까 풀었던 지문하고 얘랑.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구조를 빡세게 잡아놓으면 이해를 못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얘도 풀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아니야. 구조 빡빡하게 잡아서 정답 3번이 쉽게 보이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해서 근본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느낌을 잡는 이유는 간단한 거야. 구조를 아직도 제대로 못 잡아. 그냥 간단한 거야. 그 연습이야. 그 연습. 그 연습이라고. 21번. 윗글의 그림 기억리을 적용했을 때 결과요. 기억은 뭐였냐 아까. 내가 아까 다 설명해 준 거잖아. 확대 복사 방법. 확대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거 다 복사해서 넣어버리잖아. 그럼 A, B 값 차이가 없을 때 나머지 차이 다 없잖아. 확대 복사했을 때. 맞죠? 얘는 그냥 복사야 복사. 됐죠? 차이 없으면 당연히 그대로 가죠. 2번 선지. 다시 그냥 복사라니까. 자, 그럼 봐. A와 C 값 차이가 2보다 커. 그럼 당연히 차이가 생기지. 됐니? 3번. 니은은 뭡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 평균값 계산해 주잖아. 차이가 없으면 평균값도 차이가 0이죠. 그리고 차이가 있어? 평균값도 차이가 있겠지. 얘도 평균값이니까 차이가 없겠죠. 뭐가 틀린 거야? A0와 A1. A0와 Y1. 아, 2번이네요. 얘는 봐봐. A를 복사해서 넣잖아. A를 복사해서 A0, A1, A2, A3를 다 넣잖아요. 맞지?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다 똑같지, 얘네는. 됐어?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보세요. 기억 니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쉬운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정보량이 적어서 그럴 뿐인 거야. 근데 이 정도 난이도잖아요. 진짜 고1 모의고사도 이것보다 요리 어렵게 나올걸요. 계속 봅시다. 자, 22번. 100개 곱하기 100개야. 50개로 화성된 구성의 점원색 정삼각형이 있고 입력 바탕에는 흰색이야. 가로 세로 방향으로 2배 확대했어요. 그럼 기억도는 니은 쓰겠죠. 축소했어요. 그럼 아래 나와 있는 선택 복사 방법이나 영역 축소를 쓰겠죠. 5단락 내용을 쓰겠죠. 여기는 3, 4단락 내용을 쓸 거고 2, 3, 4단락 내용을 쓸 거고. 자, 그럼 봅시다. 확대 복사 방법.
그럼 당연히 확대복사 방법의 문제 모자이크죠. 선형보관법.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서원보관법이죠. 그럼 얘의 또 단점 뭡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3번.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고요? 자, 봐. 아까 영역 축소 방법 다시 한번 발제도 한번 해봅시다. 영역 축소 방법. 여기.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오히려 명암 대비 약해진대잖아. 명암 대비가 오히려 약해지겠잖아.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쉽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미분법 공식이 정확하게 안 잡혔을 때는 쉬운 문제로 미분법 공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얘도 정확하게 구조 정확하게 잡고 구조도 그리고 정답 오는 사고를 연습하라고 이 쉬운 걸 주는 거야. 답 맞히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 발전이 없어요. 이거 맞추면 뭐 할 건데? 아 진짜 맞추면 뭐 할 건데? 자기 만족? 오늘 이거 세 문제 맞춰서 자기 만족 끝.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걸로 연습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다뤘었던 DPF 지문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 24권을 차곡차곡 연습을 하세요. 그럼 실력이 차곡차곡 생길 거야. 오케이? 자, 잠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